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고지선위도자 미묘현통 심불가식 부유불가식 고강위지용 예해약동섭천 유해약외살인 엄해기약객 환해약빙지장석 돈해기약박 광해기약곡 혼해기약탁 숭능타기 정지서청 숭능안이동지서생 보차도자 불욕영 부유불령 고능패이신성. 좀 문장이 길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모르는 한자도 많고, 근데 하여튼 번역문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볼게요. 예, 고지 옛날에 선 잘하다 위도자 도를 여기서 위는 도를 뭐 닦다 해도 좋고 도를 실천한다 해도 좋고요. 옛날에 도를 잘 실행하는 사람은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달리 뭐랄까 모습을 쉽게 우리가 좀 뭐랄까 신비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다 한 글자씩인데 미는 작다,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묘는 오묘하다는 뜻이고, 현은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가마득하다. 통은 두루 통한다. 그래서 작으면서 오묘하고 또 그 다음에 가마득하면서 두루 통한다. 이 말 자체도 좀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하게 써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 깊이를 불가식, 이 식은 우리말에 식별하다의 식자예요. 그러니까 식별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이 도대체 깊이가 얼만큼 있지를 우리가 식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부유, 대저, 불가식,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놈으로 강, 억지로 지용 이렇게 붙여 읽습니다. 그것의 모습을 내가 그려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옛날 돌을 진짜 잘 닦은 사람, 도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두 개씩 묶어지거든요. 이렇게 두 구 묶어주고, 이렇게 두 구 묶어주고, 이렇게 두 구 묶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독립적인데 이 두 구 중에서의 키워드는 유자와 예자예요. 유자와 예자. 자, 유예 우리가 쓰는 단어죠. 우리가 선고 유예 할 때 그 유예예요. 그래서 유예 글자만 정확히 이해하면 이 뜻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자, 먼저 유자부터 보면 앞에 계사슴녹변, 이거 짐승을 나타내는 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하면 이게 들어가면 동물하고 관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 유는 새끼를 거느린 암온숭이를 이야기해요. 암컷 온숭이. 쉽게 이제 엄마 온숭이라도 할게요. 엄마 온숭이를 가리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예자는
앞에 이 오른쪽에는 당연히 코끼리가 붙었잖아요. 근데 코끼리 앞에 뭐가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시면 마치 코끼리 앞에 어떤 뭐랄까 표시를 알리는 깃발 같은 게 앞세우고 코끼리가 가는 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예자는 그 코끼리 한 가족이 있다면 그 코끼리를 이끌고 가는 할머니 코끼리예요. 여러분들 코끼리 사이가 모계 사이라는 걸 잘 아시죠? 모계 사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가족을 이끌고 가는 할머니 암컷 코끼리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떠오르죠? 자, 암컷 코끼리 하면 일단 어떤 느낌이 든가요? 물론 위기에 처하면 가장 싸납고 뭐뭐하게 달라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암컷 코끼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기억력이에요. 신중함이에요. 그래서 수백 일을 걸어서 물이 없는 곳까지 가서 물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뭐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할머니 코끼리, 가장 경험하는 할머니 코끼리. 그 다음에 원숭이 중에서도 새끼를 거느리는 원숭이, 엄마 원숭이를 놓고 보면 뒤에는 그냥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 동, 섭전. 마침 뭐뭐과 같다.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조심하고 신중한다. 그러니까 이 예자는 이제 코끼리라고 번역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코끼리처럼 신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얼음이 얼어 있는 개울물을 떠오르거나 아니면 얕은 얼음이 얼어 있는 그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정말 조심조심 건너야죠. 얼음이 깨지지 않을까, 뭐 조심조심 이렇게 건너야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고 주저주저 한다는 뜻입니다. 더 지어가자면, 이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할머니 코끼리처럼 행동을 하고요. 그때에, 그런 것처럼 할머니 코끼리가 되어서 행동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어린 새끼를 키우는 엄마 원숭이로서는 사방에 천적들이 나타날 거 항상 두려워해요.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같은 그런 것처럼 어떤 조심조심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유예예요. 유예. 둘 다 엄마 코끼리처럼 혹은 엄마 원숭이처럼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고, 그러나 위기에 처하면 가장 용감할 수도 있고, 그런 양면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할 것은, 노자가 그리고 있는 지도자상이 칼 잘 쓰는 남성이 아니라 지혜롭고 깨안고 성비를 갖고 나눠주고 하는 그 그룹을 갖다가 이끌어 살리는 여성적인 지도자상을 노자는 추구한다고 했었죠.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한 세트고요. 총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구식은 반대된 모습을 좀 묘사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엄이란 것은 우리말에 근엄하다 할 때 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근엄을 하냐면 그가 마치 손님인 것처럼 근엄해요. 자, 여러분들 나무집 놀러 갔을 때, 손님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요? 아니죠. 조심하고 근엄하고 얌전하고 그러잖아요. 그 상태가 엄이에요. 중국어로도 부여 커치, 우리말도 객기 부리지 말라만 쓰죠. 객기란 말이 뭔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님 티 내지 말라는 말도 돼요. 어쨌든 이 손님처럼 근엄하게 엄숙을 떨기도 하고, 이건 한 면입니다. 또 하나의 그 반대, 정반대면은 뭐냐면 환약, 환빙지 장석. 자, 얼음이 장자 석 녹다는 뜻입니다. 얼음이 장자 녹아내리는 것처럼 환하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환은 뭐냐면 이걸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녹아내리는 모양이에요. 얼음, 딱딱한 얼음이 물이 되어서 그냥 쫙 형태도 없이 되는 상태를 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모습은 정반대 모습이에요.
어쩔 때는 폼 잡고 굉장히 근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얼음이 녹아서 형태가 없어지듯이 존재감이 전혀 없이 자기를 다 풀어놓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갖춘 상태가 바로 누구냐? 이 위도, 도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엄하면서도 자기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 이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엄할 수도 있고, 저런 경우에는 또 자기를 다 얼음처럼 풀어지게 할 수도 있는 사람. 그 다음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묘사는 어떤 묘사냐면요. 이건 커다란 통나무 박자거든요. 그 다음에 곡은 텅 빈 계곡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통나무는 뭐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이죠. 커다란 통나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통나무처럼 무지하게 가득 차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계곡처럼 텅 비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와, 저 사람 완전히 큰 통나무처럼 속이 꽉 차 있게 보여요. 뭔가 모든 걸 갖고 있는 둔중한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또 어느 순간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속이 텅 빈 것 같아. 계곡처럼 그런 느낌을 줘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랄까요? 전혀 상반되는 두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고 이 두 모습이 섞여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의 행동에는. 그래서 호는 섞이다는 뜻이고요. 기, 약, 탁 하면은 우리가 흐린 물, 흙탕물을 우리가 탁이라고 하죠. 나는 근데 사실 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탁주 안 떠오르셔요, 혹시? 청주 탁주 안 떠오르셔요? 그때 그 탁을 연상하시면 이거 이야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편의상 우리가 막걸리라고 번역해드릴게요. 막걸리 탁주. 탁주처럼 혼 뒤섞여 있는 분이 바로 위도자예요. 그러니까 탁주처럼 섞였단 말은 무슨 말이냐?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꽉 차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녹아내리어서 형체가 없는 듯이 흐물흐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젓하게 그냥 근엄하게 폼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앞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숭이. 어떨 때는 굉장히 얌전하고 살뜰하고 조심조심하겠죠. 그러나 원숭이가 가령 사자가 공격이 오거나 하면 원숭이가 싸웁니다, 진짜. 자기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호랑이가 정글에서는 가장 무서운 동물이라며요. 평상시에 굉장히 순해 보이지만 호랑이가 코끼리가 화가 나면 정말 무섭게 이렇게 돌진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 무리를 이끄는 이 코끼리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굉장히 신중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용감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한때 어울려서 막걸리처럼 되어 있는, 섞여 있는 상태, 이 사람이 고지 위도자라. 그런데 그 다음 이 대목을 놓고 보십시오. 요게 이제 제 책에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서양의 그 유명한 하이데거라는 그 철학자가 가장 좋아해서 이걸 액자로 써서 자기 그 서재에다 걸어놨대요. 여러분도 한번 걸어놓으려면 걸어놓으시고요. 근데 이거 저는 마음에 별로 안 든대. 하려면 이런 걸 걸어놔야죠. 통나무 같고 계곡 같아라. 좀 멋있지 않아요, 더? 근엄하기도 하고 선진처럼 우젓하기도 하고 그냥 형체도시 녹아내는 얼음 같기도 하여라. 그래야 훨씬 더 상상력이 더 풍부해질 텐데, 어쨌든 하이데거가 좋았다는 대목입니다. 뉘라서 능 할 수 있느냐. 자, 이 탁은 앞에 탁을 받는 거예요. 자, 막걸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막걸리 우리 마시기 전에 막 흔들어 놓잖아요. 흔들면 탁해지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왜 맑게 떠오르죠. 그 상태를 연상하시면 이해하기 참 좋아요. 탁 흐려졌다가 이 글 가지고서 정은 고요한 겁니다.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어서 지는 가다예요. 어떤 상태로? 천천히 맑아진 상태로 갈 수가 있을까?
자, 이번은 반대입니다. 또 뉘라서 능이 안은 안정되다 이 청하고 같아요. 안정되어 있다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는 뭐겠어요? 맑은 상태겠죠. 맑은 막걸리 상태겠죠. 안정되어 있다가 동 움직여서 어디로 가느냐면 천천히 생겨나요. 생겨난 것은 뭡니까? 후이한 것, 흐린 것들이 생겨나요. 오늘 6시 반부터 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생겨날 수 있을까? 자, 결국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선 위도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선 위도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옛날에 돌을 닦는 사람처럼 이 흐렸다가 몸을 천천히, 그러니까 고요해서 천천히 맑아졌다가 그 맑은 상태에 그 편안하게 있다가 그걸 움직여서 다시 천천히 그 흐림이 생겨나도록 할 수 있을까? 보차도자. 자, 보는 내 것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것은 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본뜬 글자일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을 본뜬 글자인데, 즉 소중하게 간직한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돌을 간직한 자,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이 돌입니다. 이겁니다. 탁에서 청으로, 다시 청에서 탁으로, 즉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으로, 이거는 반대로 움직임에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갈마든다는 거죠. 빙글빙글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거죠. 이러한 돌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은 불역경. 자, 여기는 글자를 제가 노자 안에서는 가득 채워서 넘치는 상태를 영인한다고 그랬어요. 오버해버린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버해버린 상태예요. 넘치도록 채우려고 하지를 않는다. 자, 적당히 흐려졌으면 멈췄다가 맑아지기를 기다리고, 또 맑아졌으면 그 맑아진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움직여서 다시 흐림이 생겨나도록. 여러분, 우리 밤낮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여러분 잠잘 때는 종이 모든 걸, 가장 좋은 잠은 꿈을 안 꿔야 합니다. 그래서 노자 장자를 보면, 특히 장자를 보면 신인과 성인, 정말 돌을 닦은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꿈 많이 꾼 사람들은 범인입니다. 뭔가 잡념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욕심이 많거나 뭔가 욕심 많으니까 꾸는 거거든요. 근데 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스탑, 안정하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는, 머리로는 다 비우는 단계. 그 바로 이제 다음 과에 배우겠네. 허정 단계가 밤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고 있던 육체와 정신을 갖다 깨워서 야, 일어나! 이래 갖고 막 이제 움직여서 그게 작동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밤 되면 다시 쉬고. 이제 이러한 도를 간직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는 영원히 탁할 거야, 아니면 영원히 청할 거야 라고 욕심 부리지 않아요. 아, 세상 살다 보면 탁할 때도 있고 청할 때도 있고 청할 때도 탁할 때도 있고, 이게 돌아가는 게 바로 도의 순환이고 인생이고 라고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밑줄 거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대저 오로지 가득 넘치도록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위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돌을 간직하는 사람은 능패. 자, 여러분, 패는 우리말에 피폐하다 할 때 패자예요. 피폐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너덜너덜 달아 없어지다. 옷이 헤어지거나 뭐 해지거나 한 상태를 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자는 하여튼 접속사고요. 끊어놓고 보면 능이 패하고 새로 이룬다. 그래서 이걸 하면으로 번역해도 좋고 하되로 번역해도 좋고, 사실 그걸 다 포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옷감처럼 낡아서 너덜너덜 되어도
다시 새롭게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자, 탁의 상태를 만약에 폐라고 본다면 탁에서 청으로 가고, 또 이게 만약에 폐라면 이 청이 다시 탁으로 가고, 어느 한쪽에서 끝난 게 아니라 탁에서 청으로 가고 청에서 탁으로 가고 계속 순환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능히 피폐해져도 다시 언제나 새롭게 이룰 수가, 새롭게 어떤 상태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예라는 단어, 엄마 원숭이, 그다음에 할머니 코끼리에서 나와서 어떤 내가 신중하다고 번역을 했지만 신중함 속에 가로쳐서 신중하지만 상황에 따라 염려에 따라서는 가장 누구보다 용감할 수도 있고, 가장 조심스럽지만 상황에 따라 누구보다 용감할 수 있는 그러한 엄마 원숭이와 할머니 코끼리 같이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봅시다. 사실 올 겨울에 하면 이 문구 생각하고 얕은 살얼음이 끼인 얼음판 가서 한번 건너보십시오. 어떻게 건너면 좋은가? 첫째는 조심조심 건너야지만 두 번째는 어느 순간에 포기할 때는 파바박 건너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린이 얼어있는 겨울에 시내를 건널 때에는 조심도 해야지만 어떤 때는 과감하게 야, 저 빠져도 안 죽는다 싶으면 파삭 뛰어간다든지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 자체가 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옛날에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미묘현통, 그냥 우리말로도 쓰는 나라들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작으면서 미세하면서도 오묘하고 그 다음에 가마득하면서도 통해서 그 깊이를 우리는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부유불가식, 대저 단지 그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억지로 그걸 형용해 보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러니까 도를 잘 수행하는 사람은 도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겠잖아요. 그래서 도는 우리가 말로 형용이 돼요, 안 돼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 언어로서 A는 B다 뭐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유일한 방법이 뭐뭐 같다, 뭐뭐가 비슷하다, 뭐뭐가 비슷하다 간접적으로 비유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 또 하나의 두 번째 방법은 뭐뭇이 아니다예요. 이것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를 설명하는 방법은, 절대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그러면 절대를 설명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은 뭐뭐 같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수없는 걸 갖다 들이대면서 이것과 같아. 그 같은 걸 다 모아놓으면 뭔가 느낌이 오지. 그 느낌이 바로 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도인의 모습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우리가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의 모습을 억지로 내가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다 해서 나온 말이 다 이게 비유예요. 뭐뭐 같고 다 갖고로 나오잖아요. 이게 앞에 다 무시하고 보면 첫 번째는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습이 뭐 같다고요? 무리를 이끄는 할머니 코끼리 같아요. 두 번째는 사방의 천적들을 갖다 두려워하는 새끼를 거느리는 원숭이 같기도 해요. 그 다음 때에 따라서는 손님처럼 근엄한 동작이라든지 표정을 짓다가도 때에 따라서는 얼음이 장장 녹아내리듯이 형체도 없이 풀어져서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다 녹아내리기도 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큰 통나무처럼 이 도는 두텁다는 겁니다. 두텁고 큰 통나무처럼 꽉 차서 실하게 이 두텁기도 하고 또 계곡처럼 텅 비기도 한다. 근데 이러한 이중적인 것들이 전부 마치 흐린 물처럼 혹은 탁주처럼 그것이 섞여 있는 분이 바로 선위도자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탁했다가 탁 흐려졌다가 그 흐림을 가지고서 자, 흐린 상태를 고요하게 그대로 놔두면 점차적으로 가게 되죠. 어디로? 천천히 맑아진 상태로 가게 되죠. 이런 걸 누이라서 할 수 있을까? 옛날은 당연히 했는데 요즘 사람 중에서 참 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에요. 누이라서 편안하게 조용히 있다가 그걸 가지고서 이번에는 움직여서 천천히 어떤 흐릿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가 섞이는 상태라든지 이러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겨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도를 간직한 자는 그래서 가득 넘치도록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 영은 굉장히 이것도 추상적인 설명입니다.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생활을 따르면 가령 어떤 욕망이라든지 어떤 목표라든지 뭐뭐 등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무한적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부유, 대저, 오직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능히 피폐해져도 혹은 피폐해지면 어떻게 번역을 좋습니다. 저절로 새롭게 다시 이루어낼 수 있다.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날 사람의 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여튼 이 귀절을 좋아하시든 이 귀절 좋아하시든지 한번 놓고 한번 자꾸 음미를 해보셔요. 혹시 원숭이띠 있으세요? 원숭이띠. 저는 원숭이띠인데. 혹시 코끼리띠는 안 계신가요? 자, 오늘 저는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막걸리를 냉장고에 한 일주일 놔두면 정말 맑은 위에 국물은 탁 떠요. 근데 그걸 거꾸로 딱 뒤집어서 탁 섞을 때 저는 어떤 문구를 생각하냐면 이 문구를 생각해요. 탁에다가 천천히 맑아진 그 막걸리를 꺼내서 내가 탁 흔들어서 다시 탁으로 만들어서 그걸 마시면서 보호 차도하며 불교경 욕심부려서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자. 그리고 쭉 마시면 저녁 때 잠도 잘 오고. 근데 흠이 하나 있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저는 소주보다는 막걸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하고 연관도 있어요. 막걸리 마시면서 한번 이 구절을 음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막걸리 맛이 살살 달리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정탁 불문인데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소주는 탁주를 못 만들어요. 근데 막걸리는 잘 놔두면 위에 우국은 청주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막걸리를 닮아야지 항상 청주연하고 사는 그 삶은 노자적인 삶은 최소한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강 파티 할 때는 막걸리 파티 하게요. 그때는 막걸리를 거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지선위도자. 미묘현통. 심불가식. 부유불가식. 고강위지용. 예해약동섭천. 유해약외살인. 엄해기약객. 환해약빙지장석. 돈해기약박. 광해기약곡. 혼해기약탁. 숭능탁이정지서청. 숭능안이동지서생.
보차도자. 불욕영. 부유불령. 고능패이 신성. 쉽게 따지면 이 패자는 우리가 피폐하다가 어려우면 뭐 달타, 달아지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돼요. 그러니까 다 달아지고 나도 다시 생겨날 수 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렸을 때 걔가 영수철 갖고 놀 때 영수철 탁 넣으면 다시 보온되고 가죠. 근데 정말 완전히 물 위에서 딱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던가요, 영수철? 제대로 못 가죠. 철사줄 대야 불죠. 철사줄 대야 불죠. 그걸 연상하면 이거 이해가 쉬울 거예요. 딱 갖다가 놔야지 이걸 한 점씩 잡아다 놓으면 그 영수철은 철사줄이 돼요. 네, 그게 도의 순환골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까지 넘어갈게요. 이 장이